고딕 건축 양식을 대표할 수 있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2019년 4월 15일 화재가 발생했으며 2년 후 그 자리를 찾아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봅니다. 노트르담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에게 노트르담이란 한마디로. 전 세계인들의 추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노트르담을 직접 방문한 사람도 있고 방문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녀와 함께 뭐 여행 중에 만났더라면 같이 사진을 찍고 감명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프랑스인들에게 그것은 추억이었기 때문에 화재가 난 노트르담을 보고 자신이 그곳에 갔을 때를 추억을 하면서 그 추억이 불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함께 슬퍼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노트르담은 전 세계인들,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추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백 언니에게 노트르담이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자면 어떠신 것 같아요? 프랑스 이러면은 제일 먼저 랜드마크, 우리가 저번에 한 영상처럼 에펠탑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노트르담 이러면은 프랑스의 역사다. 시대 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글로비스가 수도를 시대 섬으로 정하고 거기에 1160년에 노트르담이 세워져서 지금 8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의 역사다. 이렇게 그녀는 항상 그 자리에 모든 프랑스를 보고 있었던 거죠. 네, 올랄라 언니에게 노트르담은 어떤? 프랑스의 중심이야. 또 중심에 있어. 그럼 그렇죠. 예. 내가 늘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면은 항상 이게 고속도로 표지판의 끝이 도착점이 항상 포인제로. 영어로 끝나는 게 노트르담이야. 맞아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다음에 거기서 시작하면서 이게 지방으로 가는 게 시작점이거든요. 순례자의 길 시작이 노트르담 포인제로. 그쵸. 파리에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거기인 거죠. 그래서 나는 중심이라고 생각해. 맞아. 화재 후 2년 동안 작업 진행을 위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으나 현재는 화재 시 흘러내린 200톤 이상이 되는 나베 제거 작업이 이루어졌고 수천 개의 파이프를 철수하고 복구에 필요한 기본 청소 및 안전 장치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19세기 때 뷰올레 르디크에 의해 탄생한 첨탑과 당시의 지붕과 동일하게 복원하기로 결정되었고 중세 디자인에 충실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그 비계라든지 그런 플라잉 브레스트 가운데에 그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들의 크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그런 큰 나무들은 어디서 베어오는지. 루이 14세대에 심은 나무들이 프랑스에는 엄청나게 많아. 진짜? 200년, 300년 된 나무를 그것도 대단하다. 참나무만 관리를 했거든. 옛날에는 관리. 진짜. 그 200년, 300년 전에 그 왕들이 벌써 미래를 위해서 나무를 다 심은. 멋있다. 벌써 저 천장할 그거 있지. 그걸 다 잘랐어. 다 잘라가지고 그거 다 했고. 1000그루 이상이 필요한데 그걸 다 했어. 많이 기부한 사람들도 있어. 나무를 기부한 사람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자르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게 말리는 게 1년에서 1년 이상. 그치. 저기 위에 저 내려보고 있는 갱가 송가 저게 뭐지? 데몬입니다. 데몬. 괴물이에요. 근데 굉장히 개같이 아이러니하죠. 생겼네. 개같이. 그러니까 개도 아니고 시향도 아니고 저게 가고일이라고? 네, 저거를 이제 가고일이라고 부르는데 저것도 이제 약간 미신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간에 가고일은
교회 안에는 없어요. 교회 밖에 있고 교회 밖에. 저게 그거 아닌가? 그 비 오면은 맞아요, 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물 맞아요. 올리는 거. 그게 기능적인 면으로 실제로 비가 오면은 그게 빗물바지가 돼서 가고일 입에서 입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가고일이라는 게 뜻이 어쨌든 있는 간에 거야? 그쵸. 의미적으로는 사단의 기운을 막고 성당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처럼 한 조각 한 조각 맞추어질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은 2021년 겨울부터 복원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24년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4년 7월에는 올림픽까지 있으니 순조롭게 진행되길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고딕 양식에 얽힌 사연을 풀어봅시다. 근데 노트르담은 우리가 보통 그 노트르담의 꼽주, 뭐 에스메랄다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고딕이라고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고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이전 시대였던 로마네스크 시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서기 1000년 때부터 불기 시작한 이제 순례의 열풍. 순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순례자라고 하죠. 되게 한국 사람들 많이들 이제 한참 왔었던 그 산티아고 순례길 그거입니다. 순례객들이 오고 가면서 이제 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길을 따라서 마을과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때는 이미 이제 얘기해 주셨던 클로비스가 이미 이제 종교를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교회가 필요해지고 그러면서 고대 로마 이후에 잠잠했던 미술이 유럽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이거를 로마네스크 미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네스크식 성당이 만들어지는데 로마처럼. 그렇죠. 껌호망. 그래 그러세요. 근데 있잖아요. 근데 이때가 시기가 이제 999년에서 이제 1000년으로 넘어가던 그 시기예요. 혹시 언니들 그 Y2K 기억나요? 야, Y2K? 그거 무슨 뭐 그룹 이름이냐? 몰라. 근데 어떻게 Y2K를 아시죠? 그러니까 그룹 이름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제 1999년 저는 그때 한국에서 중학생 때였어요. 중1 때 그것도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세기말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사이비 집단 종교도 난리를 치고 불안해서 그렇구나. 네, 그렇죠.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세기가 넘어가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막 은행 정산이 막 이제 잘못된다 그래서 그 돈 현금으로 다 인출하는 사건도 있었고 근데 이런 세기말의 형상이 이때 1999년에서 1000년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1000년을 지나가 보니까 딱 1000년 1월 1일이 됐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00년을 무사히 맞이한 중세인들이 이제 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건설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보통 로마네스크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네스크 시기 그때는 11세기 때에는 아무래도 종교적인 엄숙함이 너무 커서 그리고 성당에 표현되어 있는 모든 표현물들이 절대로 그 표현물들이 주가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성경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이라든지 뭐 사람의 비율이라든지 뭐 어쨌든 그런 앙테페테숑 하는 그런 표현적인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고딕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변화를 하는데 그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 그리고 이제 파리에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대성당들이 생겨요. 그렇다면 고딕이 언제부터 생겼나는 건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생겼고 그 배경이 언젠가? 네, 바로 그게 이제 십자군 원정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4차 원정국 때 이제 동방으로 이제 처음 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는 이미 그 동방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의 어쨌든 그때 당시는 그쪽 동방도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미 뭐 수학이나 뭐 그리스 로마 유명한 건 뭐예요?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수사학 말을 하는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건축적인 것도 수학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건축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근데 이 프랑크 왕족, 이 유럽의 이 야만인들이 거기를 가서 굉장히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당시 얘네들 야만인.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가져온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뭐야? 이제 가져온 게 뭐냐면 이제 그 그리스의 미술들을 가져오는 거죠. 이제 보통 우리가 그리스 조각을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비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그 팔등신 딱 그 이상적인 사람의 보기에 아름다운 그 비율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은 지금 로마네스크 시대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엉망이었죠. 왜냐면 그런 표현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저도 그래서 그런 되게 아름다운 그거를 우리는 자연주의 미술이라고 불러요. 최대한 진짜 사람 같은. 그래서 그런 나튜럴리즘, 자연주의가 12세기 고딕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주의가 네. 되게 영향을 준 거라고. 그렇죠. 그 자연주의라는 거는 근데 어디서 왔느냐? 그리스 동방 지역에서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십자군 하구나. 네, 나튜럴리즘도 12세기하고 13세기로 넘어가면서 그거에 좀 저급한 이교도의 미술이다 하면서 좀 배척을 받아요. 하지만 노트르담이 지어졌고 샤르트르가 지어졌고 그리고 항스가 지어졌던 그 대성당의 시대, 세월이 든 거죠. 절대로 그 당시에 뭐 기중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사람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왜 아담을 보여줬는데 그 아담이 왜 연관이 그 성당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갤러리 들라비에지,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제 갤러리 뭐 하는 양쪽에 뭐 그렇게 양쪽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보여준 네. 그 조각이 네. 저기 노트르담 안쪽에 있었던 거죠. 안쪽에 있었던 네. 거라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혁명군이면 막 많이 이제 배척을 당하면서 이브는 파괴가 됐고요. 이브는 그리고 아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뮤제 드 뀨르니에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 아담을 보시면은 사실 그래요. 아담은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주기 이전에는 원래 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없었어요. 아니야. 그때 그거 뭐 하나 가리고 있더라고. 그 쌍방울표가 아올랄라.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 소쌍방울. 상방울 반추가 없어. 반추가 없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세가 암흑 시대에 그러니까 게다가 로마네스크 시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종교적인 엄숙성이 굉장히 있던 시대였는데 사람도 필요 없다며 사람이. 근데 심지어 그 아담은 굉장히 이상적인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벗고 거기 가 있어. 게다가 다 벗고 있어요. 아니, 어머매매 망치카라. 거기 저기 뭐야, 신부님들 남사스러워서 그거 볼 수 있겠어요? 저기 수녀님들, 수녀님들 그거 남사스러워. 근데 그게 허용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허용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아까 이렇게 얘기 드렸던 십자군 전쟁, 4차 십자군 전쟁에서 왔던 영향받던 그 나튜럴리즘,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똑똑했던 아주 영민했던 그 중세의 그 조각가들이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에서 오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이교도적인 것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비율대로 스타투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함으로써 만든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아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미술사적으로 좀 가치가 높은 거기 때문에 이제 박물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만 들어가 있고 이브는 목이 없어지고 저기 뭐, 그 혁명군한테 잘려버렸다네. 아니 그 흙불에 잘린 목들은 지금 다 들어가 있어. 그쵸. 된 거야. 이분은 이브는 아예 이제 못 찾은 거겠지. 그쵸, 아예 없는 거죠. 저기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혁명군들이 가자 하고 저 앞에 갔는데 왕들이 짝이니까 프랑스 왕들이 남북 듣고 와, 남북 목을 듣고 쫙 와. 자른 거야. 왜? 보니까 왕이라고 하니까 다른 거 보니까 웬걸. 근데 구약 시대에 나오는 전혀 그들과 상관이 없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다 중세 박물관에 가 있지. 지금 우리가 그
목이 잘렸던 그 왕의 갤러리를 얘기했는데 그 밑에 이제 난간을 보면은 3개의 문이 있어요. 아, 그쵸? 문이 3개 있지. 그렇죠. 문이 3개 있는데 있어. 보통 우리가 여기 아까 문 3개 있네. 하나, 둘, 셋. 우리가 말하는 그 대성당이라는 그 성당에는 무조건 문이 3개가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고딕이나 뭐 로마네스크나 로마네스크나 상관없이. 바로코 네, 시대도 그거는 이제 3개. 문법 같이 이제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고딕의 그 성당의 안에 뭐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 뭐 웅장한 되게 영험하고 아름답고 되게 신비로운 오르간의 소리, 이 모든 것들은 세상과 구별된 천국을 사람들로부터 경험하기 위해서 장치된 모든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당 안은 그럼 천국인가? 그렇죠. 천국 스테인드 세상? 글라스는 빛으로 이제 그 천국을 표현하는 거고, 웅장한 오르간의 소리들은 그 소리로서 이제 청각으로서 이제 천국을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많이 이제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단에 있는 조각들이라든지 양 옆에 보여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각적인 것으로 천국을 표현하기 위한 것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지금 노트르담 그 바깥에예요. 그 세속이란 말이에요. 속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속세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은 그것은 이제 그죠 방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렇네. 네, 실제로 그 대성당들을 보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 의미가 있겠네. 그죠 파사드가 굉장히 많은 힘을 들입니다. 노력을 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출까요? 노트르담 같은 경우에는 1200년부터 이제 그 당시에 파리의 주교였던 슐리 주교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었는데 3개의 문이 있고,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든 대성당들의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언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또 뭐 모세 그리고 뭐 아브라함, 이런 구약의 인물들과 더불어 여기는 프랑스이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이 믿고 있는 성인들,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이제 성드니 같은 경우에는 몽마르트에서 이제 목이 잘려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유럽에 성당에 가셔서, 특히 프랑스에 가셔서 목이 잘려 있고 그 목을 들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성드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성드니 주교라든지 그런 뭐 성루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프랑스의 성인들이 같이 서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모 마리아에게 바쳐진 성당이기 때문에 왼쪽에는 마리아의 문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마리아, 그런 카톨릭에서 굉장히 추앙받는 그 마리아를 낳은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예수가 있고 가운데 한쪽은, 왼쪽에는 마리아가 있고 그 마리아를 낳은 어머니 안나. 그죠? 안나라고 부르는 그 안나의 문이라고 하고 있는 그 문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대성당들의 그 문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마치 이 모든 성당의 그런 표현들이 저에게는 마치 성경으로 느껴져요. 성경의 성경 이야기. 이야기. 예. 근데 이거는 그것을 만든 중세인들의 목적과 굉장히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때는 그 사람들은 책을 못 읽잖아. 일반인들은. 맞아요. 성경 이야기를 해준 거야? 네, 그렇죠. 띵동댕 말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단 책이 너무 귀했어요. 책이라는 게 지금처럼, 책이라는 게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그 구텐베르크의 그 활자술, 찍어내는 인쇄술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일단 다 손으로 써야 되고, 그 재료라는 것도 너무 귀한 뭐 박슈만 그 양피지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귀한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가질 수도 없고. 가지면 뭐예요? 읽어주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중세 시대의 사람들의 문맹률이 거의 80%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20%는 귀족이라든지 성직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 성당의 문이 중요한 거구나. 파사드가 성경책이네. 그렇죠, 그렇죠. 노트르담 하면은 이벤트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일 생각나는 이벤트는 뭐예요? 나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가슴 연료가 가슴 연료가 근데 진짜 있나? 루이 9세가 아까 말한 십자군 운동 때 가서 콘스탄티노플에서 그걸 사온 거야. 돈을 아, 주고. 루이 9세가 사와서 혼나버린 거죠. 아. 근데 그걸 한 번만 보는 난 딱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 그럼 또 다른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나? 여기는 이제 마리 노트르담 성당이고 대성당이고 박물관이잖아. 밑에 아, 네. 엄청난 유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화재가 딱 났을 때 바로 물을 현대식으로 물을 엎을 수가 없었던 게 밑에 유물들이 많으니까 정말 소방관들이 인간 사슬이 되어서 하나씩 와, 제일 1번이 대단하다. 예수님의 그 멸루관이잖아. 가시 멸루관. 그리고 뭐 성십자가 그리고 루이 9세의 손이 있고 그런 거를 하나씩 다 옮긴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그때 그때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였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헬기로 해가지고 살수하라고 해서 욕 엄청 먹었잖아요. 아, 나는 그게 이유가 뭔지 몰라. 아, 그게 그랬구나. 모르니까 무조건 빨리 불부터 꺼야 된다. 아, 그치. 그걸 모르니까 그랬었던 거야. 그 불을 안 끄는 게 그 밑에서 이렇게 물을 해서 이 전체 온도를 낮추는 게 먼저 우선이었어. 그리고 밑에서 계속 한 500명 되는 소방관들이 줄을 쫙 서서 계속 중요한 것부터 꺼냈지. 그 말이 내가 생각나는 게 그 화재가 났을 때에 우리 집 아파트가 좀 높거든. 남편이랑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이렇게 쳐다보는 사이에 시커먼 것도 물이 아니었어. 그거는 회색 비슷한 막 연기가 초록색 같았어. 몇 구 사세요? 14구. 아, 14구. 저는 그때 학교에 있었어요. 바로 옆이잖아. 네, 바로 옆에 서로만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근데 되게 대박인 거는 그때 수업이 게다가 중세 수업이었거든요. 그때 시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수업의 전체 노트르담? 시제가 노트르담이었어요. 진짜 대박이죠. 진짜 그걸 이제 수업을 한참 했는데 수업 그 친구들이 웅성웅성한 거야 분위기가.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노트르담 불났대 막 농담인 줄 그러니까 알았거든. 농담 뻥인 줄 알았어요. 아니, 처음에는 노트르담인 줄 몰랐어. 남편, 여보, 저게 뭐야? 하니까 남편이 망원경을 꺼내고 보더만 노트르담이다. 그래서 텔레비를 켰어. 그리고 이제 실제와 텔레비를 보면서 나중에는 나는 첩탑 무너질 때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 그냥 그 아니, 그때 그래서 무너지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때 수업 중이었는데 그때 한 30분인가 남았어요. 2시간 수업에서. 근데 교수님이 더 이상 수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프랑스인 게다가 그 중세를 공부하시는 분이 어떻겠어요. 심지어 이제 그 교수님은 나중에 그 자문위원으로 가셔서 수업도 못 했어요. 진짜. 영수 이야기 보따리 맹시